안녕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 기억하시죠? 마르크스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르크스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탄적인 세계관이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제적 속임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이 사탄적인 세계관이 바로 마르크스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현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주의. 무엇이 이 세상을 현대로 만들었는가? 인간의 이성, 과학. 이 이성과 과학이 신앙 중심적이었던, 교회 중심적이었던 중세 시대를 현대 시대로 바꾸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보다는 신앙, 믿음,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런 가르침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중세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 시대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학교, 연구소, 그렇죠? 실험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세 시대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현대 사상, 그렇죠? 인간의 이성,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교회가 아니라 학교나 연구소나 실험실,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주의적인 사고, 이것이 바로 이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중세 사회에서 이제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대 사회로 이어지게 된다, 변화되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모더니즘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사상에서는요, 무엇을 매우 강조하냐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더니즘 시대, 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사회는 진보한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치밀하게 모든 결정을 인간의 이성 중심적으로, 뭐 신앙 이런 거 말고,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철저하게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해서, 과학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 인간은 진보한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야.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계속해서 진보해왔나? 아니에요. 폭탄을 만들기 시작하고,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안 되겠다. 모더니즘만 갖고는 안 되겠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필요하다.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말고 그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계관, 그거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란 단어와 모더니즘의 합성어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강의를 지금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다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려면 모더니즘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과학과 이성으로 객관적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아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아니다. 진리는 찾는 게 아니다.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다. 주관적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는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나 공유되어지는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는 찾는 게 아니다.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각자의 주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주관적 진리를 서로가 존중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그 주관적 진리를 다 진리로 용인해주는 그와 같은 사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객관성. 그렇죠?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다라고 본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왜? 진리는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또 뭐냐면 바로, 모더니즘에선 정답인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가 중요한 단어냐? 관용. 다 진리다. 그러니까 네 진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그 진리들을 서로 용납하고 용인해주는 이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아름다운 사회적인 미덕이 되는 겁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 사상의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중세 시대의 교회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추상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발휘함으로써 깨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몽주의.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이 이 계몽주의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본주의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게 계몽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 사상인데, 모더니즘은 바로 이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루잰 듯이 목표를 정하고, 정확하게 자루잰 듯이 모든 것을 측정해가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사회는 계속해서 진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사회는 진보하고 번영한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인간의 이성들, 합리성들,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는 계속해서 진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빈익빈 부익부.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런 이성과 과학으로 무엇가 진보가 됐어요? 무기들이 진보가 되죠. 가진 나라는 없는 나라를 빼앗고, 정복하고, 파괴하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 결국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결국은 산업이 발전이 되고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여러 면에서 문명이 발전한 것은 맞아요. 진보하고 번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와 번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발전이 되긴 하는데 이게 발전이 되다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이 꼬꾸라지게 된 계기가, 핵심적인 계기가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와, 이성과 과학으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진보해서 인류 문명이 발달은 됐는데 오히려 그 발달된 그 인류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모더니즘이 답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사상, 또 다른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파괴적인 이런 흐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사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더니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모더니즘에 대한 불신이에요.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은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천만에 모더니즘 믿을 수 없어.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없어. 객관성 그런 거 없어. 인간의 이성은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 객관성에 대한 불신, 사회 질서의 보편적인 기준을 찾아낼 수 없다. 자, 모더니즘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 보편적인 건 객관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모더니즘인데 아닌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봤을 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인간을 모든 악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자, 모더니즘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인간을 모든 악 또는 모든 불행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학이, 인간의 이성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1차, 2차 세계대전과 유태인 학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인류 문명으로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모순을 바로 이 모더니즘 사상에서 보게 된 것이죠. 현대 문명 사상, 현대 문명 안에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 주장했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근거로 진보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계관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모더니즘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알 수 있는 방법,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술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거나 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우주적인 진리는 없다. 특정한 사회나 집단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바에 제한된 진리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 내재적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잖아요. 백인에게는 백인의 진리가 있고 흑인에게는 흑인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회나 집단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진리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백인과 흑인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있고 동성애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이성애자들 있죠.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리가 따로 있고 이성애자들을 위한 진리가 따로 있다는 것은 이성애자를 정상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비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진리예요. 이성애자들에게 이성애가 진리이듯이 동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마다의 진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록되거나 이야기된 진술은 특정한 지역 문화나 개인의 관점만을 반영할 뿐이다. 객관적인 진술은 없다. 다 특정한 지역이나 문화, 그 개인적인 관점일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또는 성경을 바라볼 때 교회를 우리가 어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는 얘기지. 그거는 너가 속한 특정한 사회나 집단 속에서나 통용되는 진리일 뿐이지 나같이 부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야. 너는 네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부처를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야. 너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진리가 마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진리인 것처럼 강요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강요가 돼요. 왜? 세상에 객관적인 진리는 없거든요. 네 진리가 있고 내 진리가 있는데 왜 네 진리를 유일한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나한테 그 진리를 따라오라고 그래? 그거는 강요가 되고요.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전도가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과 같은 사회에서 전도를 하면요, 체포해 가는 이유가 폭력이에요, 폭력. 왜? 절대적인 우주적인 진리는 없는데, 다 각자 속한 특정한 사회나 집단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진리를 믿으면 되는 것인데, 관용의 정신이 없이 내 진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부처를 버리라고 그러고 그거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그게 포스트 모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음과 같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계속해서 강요하면 그거는 폭력이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세계관을 아주 좋은 단어로 포장하죠. 뭐? 관용. 기독교에는 관용 정신이 부족해. 배려 정신이 부족해.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요?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리는 뭐 계시가 되거나 뭐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 그런 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진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진리를 찾아낸다라고 했을 땐 적어도 진리라는 게 존재하고 이건 내가 만든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를 찾아내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진리를 찾아내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는 찾는 게 아니다. 진리는 만들어내는 거다. 누가? 내가. 이런 면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탄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내가 정하는, 바로 이것이 포스트 모던 세계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표가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Believe anything. 네가 믿고 싶으면 아무거나 믿어도 돼. 진리는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믿는 게 진리야.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진리라고 믿는 게 진리지. 이것은 진리니까 믿어야 돼. 그런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이 포스트 모던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은 미술, 예술에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이 됩니다. 자,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그림.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그림은요, 사실주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주의, 리얼리즘.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이런 모더니즘 세계관은요, 이 예술적으로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사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구스타프 크루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뭐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과 같이 정확하게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실주의예요. 사실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장면을 보지 않았어도 이 그림을 보면, 아, 지금 이 상황이 이랬구나. 여긴 책이 있고, 검정색 신발을 신었고, 옆에 아이가 있고, 모자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턱을 괴고 있고, 이런 사실적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더니즘적인 예술입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게 되면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내가 보고 있는 거를 그리면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예술에서는요,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추상주의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주관적인 시각.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주관적인 관점.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추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상. 왜? 나만의 진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내가 보는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추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추상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림이 지금, 이 화가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죠. 똑같은 객관적인 사람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객관적인, 실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적 예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모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뭐를 보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주의적 세계관이 나타난 그림이다. 이게 이제 예술적으로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텍스트, 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는 결정된 의미가 없고 그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독자에게 의존한다. 이게 참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면 동쪽에서 해가 떴다. 글이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떴다. 그럼 이거 뭐 객관적인 텍스트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텍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는 내 해석이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보도죠. 동쪽에서 지금 해가 떴다라는 보도잖아요. 실질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지금 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 텍스트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따라 이 텍스트의 개념은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떴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나는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다 라고 내가 해석한다면 이 텍스트는 동쪽에서 해가 떴다라는 의미를 지닌 텍스트가 아니라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라는 의미를 지닌 텍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적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가 다 뭐가 돼요? 시가 돼요. 성경도 시가 돼요. 텍스트가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자가 그 텍스트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당신의 해석이 중요한 거지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철학은 없다는 거예요. 시인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그 개념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헌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헌법을. 법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법전을. 아니 법전은 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낙태 폐지법 아니니까 Roe vs. Wade 이 낙태 폐지잖아요. 처음으로 낙태 폐지 판결, 헌법 판결. 그 헌법재판소 그 대법원이죠 미국은. 그 미국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낙태 폐지시키면서 헌법은 살아있는 문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과거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 헌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헌법의 참 의미는 결정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살아있는 문서다. 그게 헌법에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과거에 마태가 뭐라고 썼든 모세가 뭐라고 썼든 예수님이 뭐라고 의도했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다. 성경의 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그 성경을 읽는 나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도 성경을 읽고는 동성애를 옹호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학적인 흐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해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체주의. 과거의 해석들,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해석들을 다 해체시키고 이제는 성경이든 헌법이든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 의미를 새롭게 결정하고 부여한다.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그 진리에 기초한 사회 질서들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런 퀴어 신학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